선생님, 요즘 뉴스 보면 로봇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장에도 있고 배달도 하고 사람처럼 걷는 로봇도 나오고요. 지금 로봇 산업은 어느 정도까지 온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인류의 로봇 산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 목적에서는 사람보다 뛰어나지만 전반적인 지능은 아직 사람을 못 따라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반복 작업을 하는 산업용 로봇, 물류 창고에서 움직이는 로봇, 병원에서 약을 나르는 로봇 같은 것들은 이미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영화에서 보던 만능 로봇이나 스스로 판단해서 인간처럼 행동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로봇은 똑똑하다기보다는 잘 훈련된 기계에 가깝다고 보면 되나요? 맞아요. 다만 인공지능, 센서 기술, 반도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로봇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매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나라들이 바로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각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로봇 산업을 키워오고 있고 그 방향성 차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이 세 나라의 로봇 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중국 로봇 산업의 핵심은 단연 속도와 규모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로봇 수요국이고 동시에 최대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로봇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고 중국 제조 2025 같은 정책을 통해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은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엄청 빨리 커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중국의 강점은 일단 만들어보고 쓰면서 고친다는 방식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완성도를 중시한다면 중국은 먼저 대량으로 깔아놓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쌓이고 그 데이터가 다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싸지만 조악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산업용 로봇에서는 이미 중국산 로봇이 자국 내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고 서비스, 배달 로봇 분야에서는 상용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비전 기술, 얼굴 인식, 행동 인식 같은 분야는 로봇과 결합되면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로봇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 문제 때문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인구가 많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는 제조 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서 예전처럼 값싼 노동력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자동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국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로봇을 단순한 산업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공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 사례와 예외 상황이 곧바로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 데이터가 다시 알고리즘과 로봇 성능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국은 로봇을 통해 내수 시장을 먼저 장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시장보다 자국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글로벌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덕분에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기술을 실험할 수 있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뒤에 해외로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로봇 산업의 무서운 점은 기술 격차를 줄이는 속도 자체가 매우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원래 로봇하면 강국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본은 로봇 산업의 원조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오랫동안 세계 시장을 지배해왔고 핵심 부품 기술에서는 여전히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요즘은 일본 로봇이 예전만큼 화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일본 로봇 산업의 특징과도 연결됩니다. 일본은 완성도와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중국과는 반대로 확장하는 기술이라기보다 지켜주는 기술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역할도 생산성 극대화보다는 사회 유지와 보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도 매우 신중하고 실험적인 시도보다는 검증된 방식을 선호합니다. 다만 이러다 보니 속도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은 실패를 감수하면서 빠르게 시장을 넓히는 반면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상용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죠. 특히 소프트웨어나 AI 쪽에서는 하드웨어에 비해 대응이 늦은 편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고령화 때문에 로봇이 꼭 필요하지 않나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로봇은 단순한 산업용을 넘어 사람을 돕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로봇을 대체자라기보다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강합니다. 이런 인식은 애니메이션이나 문화 콘텐츠에서도 오래전부터 형성돼 왔고 실제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인간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로봇입니다.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사회 시스템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일본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쟁이 중요한 시대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일본이 얼마나 유연하게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솔직히 한국 로봇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애매한 위치 같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지만 한국 로봇 산업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자동화 경험이 매우 풍부하고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역량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로봇과 결합되면 상당한 시너지가 납니다. 특히 공장 자동화, 반도체 라인, 배터리 생산 공정처럼 정밀함과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환경에서 경험이 축적돼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로봇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인데 한국은 이미 이 조건을 통과시키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아직 대중적인 로봇 기업은 잘 안 보일까요? 한국 기업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B2B 시장, 즉 공장이나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실제로 당장 쓰이는 산업 로봇에 더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일반 소비자 눈에 띄는 로봇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로봇 산업이 뒤처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로봇은 이미 한국 산업 현장 곳곳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물건을 옮기고 있고 공장에서는 협동 로봇이 사람 옆에서 조립과 검사 작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로봇의 특징은 환경에 맞게 잘 조율된 로봇이라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로봇을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는 노하우라는 점에서 큰 자산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더 깊이 결합되는 시대가 오면 이 현장 중심의 경험이 한국 로봇 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니까 새 나라가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국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로봇 단독 기술이 아니라 기존 산업과의 결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인공지능 같은 분야와 로봇을 연결할 때 경쟁력이 극대화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대량 생산이나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현대차 그룹은 강력한 제조 역량과 풍부한 실증 환경을 갖고 있었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기술과 생산을 동시에 잡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런 조합이 바로 한국형 로봇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술 말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로봇은 결국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위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돕는 도구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만 로봇을 막는다고 해서 세계의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먼저 받아들이고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산업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한국은 기술 수용 속도가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갖출 수 있을 겁니다.